안녕하세요. 저는 죽어라 독방 육아만 하고 죽어라 살림하며 죽어라 일까지 다녔던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현명한 것 같아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시부모한테 대하는 것도 할 말 다 하잖아요. 저는 그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악으로 버텼죠. 그렇다고 지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변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암 선고였습니다. 저 정말 그때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 받고 너무 억울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이 다행히도 오진으로 밝혀지면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남편도 갈아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신발도 신던 게 편하고 청바지도 처음에 사면 꽉 껴서 길들여야 하잖아요. 새 거가 좋기도 하지만 무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쨌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적응해 가잖아요. 특히 새 신발의 고통 다 알죠? 다시 몸에 상처 내면서까지 새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힘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미 길들여진 신발 신는 것보다 조금 수선해서 신고 조금 찢어진 청바지는 멋으로 일부러 다 찢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남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남의 이목 눈치 보며 헝거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쓰던 게 낫겠다 싶었죠.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과 지내고 있는데 역시 쓰던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온 얘기를 잠깐 안 하고 갈 수가 없겠네요. 다소 답답한 면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고구마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동치미 한 사발 가져다 놓고 옥매이지 않게 드시면서 제 얘기를 짤막하게나마 들어주세요. 과거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현재를 논하지 못해서 과거의 보따리를 풀어봅니다. 제가 한때 바보같이 살아왔던 얘기인데 답답해서 욕하실 분들을 위해 짤막하게만 말할게요. 저도 다시 지나온 세월 들먹거리려니 좋지 않네요. 저는 23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정도의 몸매에 머리는 찰랑찰랑거리는 생머리에 피부도 하얀 얼굴이었어요. 뭐 안 꾸며도 예쁜 얼굴이었죠. 그랬던 제가 결혼을 딱 하고 나니 신혼도 없이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만 임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20대는 사라졌고 힘든 기억밖에 없네요. 임신 초기 때에만 해도 남편 외에 따로 챙길 애가 없으니 나름 이쁘게 꾸미고 다녔어요. 누가 보면 결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때 어렸으니 한참 멋을 내긴 했어요. 그랬던 제가 임신 6개월도 되기 전에 찰랑거리던 긴 머리카락을 단발로 잘라야 했어요. 저는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배는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러왔기 때문에 제 외모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임신을 하니 하였던 얼굴은 어느새 기미로 뒤덮였고 배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트기 시작했어요. 임신하면 겪는 것이니 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그게 맘처럼 안 되더군요.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저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남편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쁘다, 좋다,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뭐 이딴 말로 다 때우고 행동은 완전 게으른 돼지 같았어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남편이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몇 달 사이에 10kg를 넘게 찌는 거예요. 저는 행여나 남편의 몸에 이상이 있나 걱정했는데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였어요.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는 엄청 뚱뚱했는데 잘생긴 외모이긴 해도 몸이 굴러가니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독하게 몇 년을 걸쳐 살을 빼고 나서는 많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제가 하필 이놈한테 딱 걸리고 말았네요. 다정다감하고 친절했던 남편이 거기에 생활력도 있고 외모도 출중했지만 저는 외모 안 봅니다. 오로지 생활력만 봤어요. 제가 자랄 때 평생을 놀고 먹고 산 사람을 아주 지겹게 곁에서 지켜보며 자랐거든요. 무능력한 남자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인물 이딴 거 관심도 없고 그냥 성실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말 있죠. 아버지의 싫은 점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게 된다고. 제가 딱 그럴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싫은 것이 또 있었는데 안 씻는 거였어요. 평생 일이라고는 안 하셨으니 나갈 일도 드물고 해서 그런지 씻는 걸 못 봤습니다. 저 집에 없을 때 씻었다고 하는데 냄새가 답이었어요. 그런 아버지 곁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딸바보여서 저에게 자꾸 들러붙었죠. 그런데 남편이 딱 그런 점을 닮아서 결혼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다행히 계기가 있으면서 완전 변하더라고요. 완벽할 줄 알았던 남편의 신혼 때를 얘기하자면 개차반이었어요. 저 만나기 전 뺐던 살은 다시 토실토실 쪄오르기 시작하더니 게으름의 극치를 보여주더군요. 씻는 것도 제가 임신해서 부부 생활이 없자 이틀에 한 번 씻더니 3일에 한 번, 나중에는 5일 만에 씻는 것도 봤어요. 뭐라 했더니 일주일은 넘기지 않았지 않냐 하더군요. 정말 그때 더러워서 같이 방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거기다 쌍둥이까지 가졌는데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이 사람을 바꿔보려고 무진장 애를 써봤습니다. 시댁에도 일러보고 주변의 지인들한테도 얘기해봤는데 변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되려 시어머니 남편 편을 들었어요. 살이 찌니까 게을러지더군요.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출근은 꼬박꼬박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출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남편 직장이 시설 쪽에 일을 해서 복장이 자유로웠거든요. 나중에 남편 회사 동료한테 들은 얘긴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남편이 살을 뺐을 때도 잘 씻지 않는 걸로 유명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1년 못되게 잘 씻고 다녀서 의아해하면서 회사에선 미스테리한 일이다 하고 궁금해했다네요. 의문이 풀렸던 것은 청첩장을 받고 나서였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두고 결혼할 상대를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네요. 아무래도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연애 때는 그렇게 씻어댔나 봐요. 너무 깔끔하고 늘 좋은 냄새가 나서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의 행동은 결혼하고 나서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에서는 냄새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고약한 냄새인데 이대로는 정말 끝까지 갈 수 없겠다는 한계가 와서 결단을 내렸죠. 살찐 것은 체질인 것 같으니 뭐라 안 하겠지만 씻는 것만큼은 제발 신경 써달라고 애원을 하다 나중엔 협박을 했어요. 그때는 애가 태어나기 전이어서 이혼 얘기도 해봤네요. 다행히 남편은 조금씩 씻는 것에 노력을 보여줘서 애 낳는 동안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또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살림에도 육아에도 깡이었어요. 시키면 꼭 제 손이 또 가야 했고 알아서 해주는 것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 애한테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애 둘을 케어하는 것도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았는데 거기에 남편까지. 남편이 자기를 그냥 큰 아들로 생각해달라는 말에 머리통을 치고 싶었어요. 제가 아이 둘을 보살피다 보니 남편한테 소홀하게 되면 또다시 못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씻지 않고 자고 출근하고 저는 하루 시작을 남편 보기만 하면 씻으라는 말부터 시작했네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시골 농사 다 거두고 저희 집에 오셔서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씻지를 않더군요. 아이를 안을 때도 부엌에서 생고기를 썰다가 애 울음소리에 급하셨는지 개수대에 물 받아 넣은 핏물 뚝뚝 떨어진 물에다가 손을 씻고 오시더라고요. 그땐 말하기 그래서 물드시를 건네드렸어요. 저는 그때만 급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같이 생활해보니 그냥 생활이 당신 세수할 때 외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저는 또 시어머니에게까지 잔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당신 손 깨끗하다고 내가 더럽냐고 하면서 저에게 성질을 내시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물티슈를 건네드리면 아낄 줄 모른다고 뭐라 하시고 그걸 쓰시고 마르면 또 쓰시고 나중에 빨아서 쓰셨어요. 남편 퇴근하면 저는 수고했어 말 건네자마자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씻고 잤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 저보고 병 있냐고 하면서 배고픈데 뭘 씻냐고 그냥 앉아서 먹고 이따 잘 때 씻으라 하시면서 자리에 앉히시는데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씻고 오라 하고 시어머니는 앉아서 먹으라 하고 그러다 남편이 그만해 하더니 씻으러 가더군요. 시어머니 남편이 제 말을 들은 게 화가 나서 서운했는지 다음날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니 아주 얘기 보따리가 완전 풀려버렸네요.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시골 일 다 정산하고 이사를 저희 사는 곳에서 좀 거리가 있긴 해도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 짐 정리해드리러 잠깐 다녀와서 겸사겸사 생신이 곧 돌아오기도 해서 앞당겨서 가게 되었어요. 쌍둥이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힘드니까 하루만 자고 오기로 하고 갔습니다. 왜냐면 시어머니 전략하는 것 때문에 더 있으면 부딪히거든요. 역시나 그때도 또 일이 생겼는데 제가 해간 음식 몇 개와 가서 할 음식을 싸서 갔는데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이다 보니 뜨거운 물을 써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트는데 나오지 않더군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니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사실 이사하기 전 보일러 오래되어 보여서 그거 이사하면서 갈자고 해도 괜찮다고 쓸만해 보이고 고장 안 났으니 그냥 쓰신다고 해서 더 이상 뭐라 안 했는데 하필 애들도 데려왔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짜증이 났어요. 저는 일단 음식도 해야 해서 부탄가스에 따로 물을 올려 데폈더니 뭘 데펴서 쓰냐고 그냥 찬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열이 확 받았어요. 정말 좋은 기분으로 갔는데 이러시니까 뭘 하고 싶지 않더군요. 그날이 평일이라 저는 보일러 수리를 위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서비스를 불렀어요. 제가 음식 준비를 하다 말고 있으니까 왜 그러고 있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일러 고치면 그때 뜨거운 물 나오면 하겠다 했더니 쓸데없이 사람 불렀다고 하더군요.
제가 남편한테도 한번 보라고 했는데 귀찮다고 안 보고 그냥 사람 불러라 해서 한 행동인데 저보고 화를 내길래 어머님 이따가 애기들 씻겨야 하니까 겸사겸사 불렀어요. 그리고 응가하고 나면 그때마다 씻겨줘야 하고 저녁에 추울 수도 있어서요. 했더니 시어머니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사람 부른 거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사람 불러서 오고 있으니까 일단 고쳐놓고 가겠다 하고 시어머니는 돈지랄 한다고 하고 잘하려고 해도 저렇게 욕을 하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 어이없는 행동을 하셨더군요. 서비스를 하시러 오신 분이 이거 목돈 들어가겠네요 하면서 이거 다 바꾸셔야 해요 하더군요. 얘기인즉슨 시어머니 제가 시댁에 와서 따뜻한 물 쓰는 것이 꼴보기 싫었던지 보일러 못 쓰게 뭘 손댄다는 게 잘못 건드려서 아예 못 쓰게 되었다네요. 보일러도 오래되어서 부속분 가느니 새 거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딱 봐도 보이는 행동을 하셔서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열이 받아서 생일상 대충 차려드리고 그냥 올라와 버렸어요. 시어머니도 자기가 한 짓이 저에게 면목이 없는지 잡지도 못하더군요. 솔직히 생일상이고 뭐고 그냥 와버리려다 할도리는 하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와버렸네요. 남편도 제 눈치만 보고 뭐라 한마디도 못하더군요. 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 집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 시어머니가 잠깐 오셨다 가셨어요.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쌍둥이가 응가를 했나봐요. 애가 하나 울면 다른 애도 울어서 급하게 마무리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 하는 행동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의 응가 닦아준 물티슈 마지막 걸로 다른 아이 엉덩이를 닦아주는 거예요. 저는 순간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 놀랐는지 하던 행동을 멈추더군요. 자신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 저랑 부딪혀봤자 본전도 못 건진다는 걸 아니까 그땐 가만히 있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그걸 남편한테 고자질하면서 제가 낭비가 심하다고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하자 제가 말을 할 땐 못마땅한 표정을 하고 있더니 아들 말에는 그런가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와도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맘에 안 들고 그래서 애들이 4살 정도 되었을 땐 정말 이혼을 머릿속으로 몇십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져도 제가 일이 있어야 둘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기에 둘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겠더라고요. 저는 애들이 스스로 자기 표현을 할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5살 정도 되면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했는데 좋은 일자리가 나와서 계획을 바꾸고 1년 더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일단은 어린이집에 가고 저도 일을 시작하니 일하는 동안은 아무 생각 안 나고 모처럼 일을 해서인지 너무 좋았어요. 완전 육아에서 해방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육아는 제가 직장 퇴근 후부터 다시 시작해서 집안 살림까지 퇴근해도 집안 살림에서 퇴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애 둘을 먼저 씻기고 밥 먹이고 집안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 놈 집에 와서 한 것도 없이 밥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 시키면 왜 일을 해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냐고 하더군요. 얼마나 번다고 때려치라고 여자가 벌어봤자 거기서 거기다라고 비웃더군요. 저는 자존심도 상하고 상처도 받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것이 있어서 벌고 있지만 사실 많이는 못 벌어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저의 피땀 흘리는 노동을 하찮게 비하하는 새끼랑은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친정 도움 받을 수도 있지만 의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반대하는 결혼이었거든요. 제가 선택한 것에 끝까지 잘 되든 못 되든 제 힘으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나봐요. 일을 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시어머니와는 부딪힐 일이라고는 남편의 밥이었어요. 챙겨주는지 확인하는 전화 정말 끈질기게 전화를 하셨죠. 하루에 6번 하시면 전화 한 번 받을까 말까였어요. 뻔한 소리였거든요. 밥 챙겨 먹였냐를 시작해서 너무 씻으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고 두 사람 다 유난히 밥에 집착했어요. 어머님은 아들 둘 있었는데 하나를 어릴 때 사고로 잃으시고 남편 하나라 많이 신경 쓰는 것은 아는데 지나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오로지 자기 아들밖에 모르시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도 일하는데 퇴근해서 따뜻한 밥 지어서 남편 먹이랍니다. 이런 분이셨습니다. 말하다 보면 끝이 없겠네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꾸 배가 기분 나쁘게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가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바빠서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병원을 찾았는데 암 진단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퇴근 전인 남편 회사로 가서 남편을 잡기 시작했어요. 회사 앞으로 불러내 마구 잡았어요. 네가 편하게 네 일만 하고 집에 와서 편하게 쉬는 바람에 난 애 둘 씻기고 먹이고 집안일에 내 일에 잠 쪼개가며 죽어라 일해서 얻은 게 암이란다 하고 쏟아냈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나중엔 감정이 격해지니까 주변 사람들 보이지도 않더군요. 제가 암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주변 사람들 의식되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제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더니 제 다리를 부여잡고 울면서 진짜냐고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하더군요. 회사 앞이라 남편의 회사 직원도 있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재수씨 제가 잘 아는 의사 있는데 그거 소개해 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곳 다시 가서 검사해봐요 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힘없이 주저앉은 저를 잡으며 다시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솔직히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저도 겁이 나고 쌍둥이를 생각하니 이대로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둘이 다른 병원을 여러 곳 찾았지만 암 진단은 한 곳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며칠 후 마지막으로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 받은 곳에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통보를 받자마자 암 진단 내린 병원 가서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이제는 혼자서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각서까지 썼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더 열심히 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젊은 나이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제 끝이구나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다 변했습니다. 저는 제 몸을 더 챙기게 되었고 남편은 제 말이라면 꿈뻑 죽는 신용까지 하고 시어머니 역시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그동안 너무 아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따뜻함을 못쓰게 한 거 그걸 사과하더군요. 그땐 남편이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미웠다네요. 그냥 아들을 뺏긴 것 같아 했던 행동이었다는데 어리석었다며 사과하셨어요. 그래도 아직까진 어머님은 다 변하지 못하신 게 밥 먹을 때 맛있거나 남편이 젓가락이 가는 반찬은 남편 쪽으로 밀어주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한번 죽음이라는 걸 닥쳐보니 생각이 변하게 되더군요. 이제는 제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해야 가족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